돈 버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고 깨달았을 법한 애들을 뽑거든요. 신입인 애들. 나이에 대해서 컴플레인 받아가지고. 누가? 회장 피아노마다. 반가워요. 아우. 죄송해요. 최고 오래 기다린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예은 씨 만나보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커리어가 딱 저 같은 커리어. 진짜요? 응. 그렇게 후졌구나. 후진 거 말고 그 뭐지? 뭐예요? 일반인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돌연변이들. 자신만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 진짜요? 지금 사람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그 해외에서 이렇게 고등학교 뭐 대학교 이런 것들 했다가 다시 우리나라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뭐냐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 이런 커리어 패스 없잖아요. 뭐 중국어는 뭐 이미 잘할 거고. 네. 지금 가능성 있는 직무는 지금 커리어 패스를 봤을 때 좀 폭은 넓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 CRM이라 해가지고 본인 예전에 했던 거, 그 환자들 유치하고 관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코디 업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업 관리랑 영업. 안 맞아요. 영업 관리랑 영업은 이제 그 보통 이제 필드로 가서 이제 뭐 이거 사세요 이런 거 말고 기업 대 기업으로서 우리 회사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당 기업한테 이메일이나 뭐 팩스 등등으로 이제 연락 취한 다음에 거기서 오케이 하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뭔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원하기 때문에 그런 영업 관련 영업 이렇게 가능성이 있고 해외 마케팅이랑 해외 영업. 맞아요. 그쪽은 해보고 싶은데 자꾸 대졸에서 걸리더라고요. 괜찮아요. 중견기업이나 강소기업들은 이런 커리어 패스로 봤을 때 이 친구는 대졸이다, 이 친구는 초대졸이다 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입사 서류만 제대로 다듬어 놓으면 이제 가능성 있지.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 있는 기업 레벨이 이제 그 중소기업 중급 하급이랑 외국계 기업 하급 정도 되고 취업 내공이 좀 올라가서 경력 기초라든지 자소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면은 중소기업 최상급이랑 상급 강소기업 상급 중급 외국계 기업 중급 이렇게 커리어 패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레벨 한 번에 이제 2단계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직장 이건 뭐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은 잘못 첫 직장 잡았기 때문에 원래 이런 케이스를 하면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갔다 꺾인 상태거든요.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되고 병원 같은 데 말고 일반 회사를 했을 때 이제 그 직원수 100명 이상인 기업부터 지원해야 되고 매출액은 500억 이상인 기업부터 지원하면 돼요. 자소서 자소서는 좀 내용이 좀 갖춰져 있네. 이 정도 상태라면은 D등급은 돼요. 자콘서트에서 강조하는 게 지원동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담할 때는 제가 또 알려드린 게 이제 지원동기 다음에 중요한 게 소제목인데, 그러니까 본문 내용을 함축시켜가지고 소제목을 끌어올리든가, 아니면 이제 쉽게 말해서 어그로를 끌 수 있게끔 소제목에다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끔 배치를 해서 본문 내용을 읽게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소제목들 보면 이제 필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되고, 또 이제 유학파 출신들일수록 이제 그 문서작성 능력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한 문장의 길이는 한 줄 반 내외인데 전체적으로 되게 짧거든요. 근데 신문이나 뉴스 보면은 그 한 문장 풀어내면은 한 줄 반이에요. 근데 모든 자소서 항목들을 한 줄 반씩은 작성할 수 없지만은 평균 한 줄 반인데 지금 다 이렇게 짧게 끊겨져 있거든요. 거의 한 줄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한글은 한 줄 반이 가장 가속성이 높아요. 그리고 비문들이 많아요. 비문이 뭐냐면 이제 제 의견, 저를 이런 말들이라든지 그 업무에 대한 배경설명 말고 나는 이제 그 어떤 직무로 어떤 업무를 진행했었는데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이렇게 처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컴플레인이 방어가 됐다 아니면 매출이 올라갔다 이렇게 써줬어야 되는데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부연 설명들 계속 덕분이도 아니고 그래서 D등급 그래도 조금 아예 못 쓴 상태는 아니고 기본 내용들은 갖춰져 있고 경험의 과정에 대해서 숫자나 키워드화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것들이 다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줄이면 뭐예요? 간결하게 인정을 받다. 인정받았습니다. 유학파 출신들이 이런 필력 기준으로 봐요. 기업들은
경력 기술 작성해야 되는데 신입이든 중고 신입급이든 경력직이든 일단 돈 받고 일했던 경험들을 이제 적어야 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2분의 1장 A4용지 기준으로 같은 경우는 여기는 3분의 1장 플러스로 이제 통역 알바 간간히 했다고 그랬잖아요. 4분의 1장 그래야지 이제 해외 마케팅, 해외 영업 또 이제 잘 되면 이제 그 구매 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원할 때 이 통역 알바랑 이 MD비전 UN을 합친 거랑 SJ 월드 보면은 이 친구 이쪽으로 맞겠구나. 아직 이제 신입은 아니고 중고 신입이거든요. 그래서 총 분량은 한 장하고 3분의 1장 분량으로 써야 되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받을 수 있는 연봉 같은 경우는 2,600에서 2,800 사이고 기업들은 이제 연봉 협상할 때 협상 안 하고 그냥 이 내공들을 보고 평가해 버리거든요. 통보식으로.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다시 원래 구직자 관점이었다 지금 기업 관점으로 돌아갔어요. 채용 시장이. 기업들이 이제 그 갑질한다는 건데 연봉을 이제 높게 받을 수가 없고 거의 동결 수준. 그래서 이제 2,600에서 2,800인데 취업 내공 올리게 되면은 2,800에서 3,40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취업하신 오픈 채팅방 들어갔나 모르겠다. 저 나왔어요 지금. 에이씨, 이게 보면 좋은 정보도 많이 주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일, 판매 쪽, 그러니까 화장품 쪽 2,200이었어요. 근데 경력 기술이라든지 자소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내용들 보완해가지고 620만 원 정도 인상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래 이제 인상 원래 안 되고 2,200이었으니까 2,40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의 경력 기술이랑 자소서랑 이력서를 보고 문서작성 능력이 있다, 업무 전문성이 있다. 면접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구직 활동할 경우에 지금 상태를 봤을 때는 아무데나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최소한 본인은 그 커리어 스토리를 다 합쳐서 봤을 때 이제 아무리 못해도 중소기업 최상급 이상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벨 있는 기업들 기준으로 했을 때 8, 9개월 사이에 걸릴 수 있고 컨설팅 같은 거 받게 될 경우에 2개월에서 2.5개월 사이에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문제 그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취업 스킬, 취업 정보, 취업 전략 이 세 가지만 갖추면 되고 스펙적인 것들은 갖출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업무 전문성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 불리하다 생각하지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유리한 위치. 아직 신입급 나이에 해당이 되고 근데 요런 회사, 요런 알바, 요런 병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얘는 돈 버는 게 쉽지가 않구나라고 깨달았을 법한 애들을 뽑거든요. 신입인 애들. 근데 자꾸 나이에 대해서 자꾸 컴플레인을 걸어가지고 누가? 세상 피한마다. 자, 그럼 여기서 좋은 질문. 만약에 그 해당 기업에서 병원이나 그 기업에서 나이에 대해서 이제 좀 꺼름직해. 근데 이게 정말로 이제 치명적인 결점이라면은 서류 통과 시킬까 안 시킬까요? 안 시키겠죠. 다만 얘를 만났을 때 얘한테 압박 질문 들어가가지고 얘 인성이나 받아들이는 태도나 자세가 수용성이 있는가 아니면 쥐 잘났다고 하는 건가? 조기 퇴사 가능성이 높은가 낮은가 그거 보기 위해서 그냥 쿡 찔리는 거야. 경력직들은 이미 이런 것들 보여져 있으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이 돼. 근데 이 준경력직들, 중고 신입급들이나 아니면 이제 경력직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존에 했던 업무 스타일 고수할 거냐 아니면은 이 회사의 새로운 업무 시스템이랑 이 회사의 사람들이랑 기존 본인의 프레임 말고 얼마나 이제 수용성 있게 잘 적응할 것인가 이거 보는 게 제일 크거든요. 솔직히 영양 면접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보완하면 괜찮은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언어라든지 글에서 봤을 때 이제 좀 정제되지 않은 그 부분이 좀 불리해서 그렇지 그 부분만 이제 취업 내공 갖추게 되면 괜찮아요. 중견기업까지로도 가능성이 있지. 특히나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대학교는 일반 4년제 대학교들보다 이제 기업들이 더 쳐줘요. 왜? 입학하기는 쉬워. 근데 졸업하기 엄청 어려워. 학점도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커리어 관리는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취업 내공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뭐. 궁금한 거 또 물어봐요. 진로, 뭐 취업 스킬 뭐 다 포함해서 물어봐. 병원 쪽으로는 안 가는 게 낫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만나였을 때 아직 그 취업이나 이직하기에는 이제 불리하지 않아. 근데 지금 상태에서 방금 말했던 병원 쪽 가는 거랑 지금 상태에서 아까 내가 말했던 이제 그 일반 기업에서 최소한 우수 중소기업급 들어간 거랑 시간이 지났을 때 병원 쪽과 이제 우수 중소기업과 커리어 네임드가 어디가 더 올라갈 것인지. 약간 그 공격받고 싶거든요, 사실. 절대! 지금 본인의 스타일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머리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저나 본인은 공부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그 실전, 그러니까 이름보다는 실기, 좀 지주적으로 느끼면서 이제 그 하는 업무들 좋아하지. 책상머리 앞에 앉아가지고 공격 준비하려면 공무원이랑 요즘에 비슷해졌거든요. 1년 동안 계속 엉덩이 붙이고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해야 돼. 지금 이 라이프 설문지 봤을 때도 보면 아니고. 그리고 살아온 이 커리어 패스, 좀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봤을 때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본인은 이제 그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처럼 잡초 스타일이에요. 화초가 아니라. 좀 자유로운 용언이니까는 일단 지금 회사에 빨리 좋은 기업에 이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쪽뿐만 아니라 직업이나 뭐 창업 쪽 폭넓게 두고 이제 커리어 패스를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직장 생활로는 평생 할 수가 없어, 본인의 체질은. 나처럼 중간에 뛰쳐나오게 돼요. 아, 진짜? 분명히. 직장생활 평생 못함.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양권에 가면은 와우, very good. 이 친구는 특별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수지적이고 보수적이잖아요. 야, 이 친구 족보가 왜 이렇게 꼬였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에서 태어났으면 이제 벌써 빨리 더 자리 잡고 잘 될 수. 오늘 이 상담한 친구는 해외에서 이제 그 환영받은 인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있잖아요. 남들이랑 다르면 이제 이상하다. 근데 해외에서는 특별하다. 그래서 이 친구의 커리어를 봤을 때 경력기 지수랑 자기소개서 좀 다듬고 나면은 중국어랑 이제 한국어, 영어 할 줄 아니까는 일반적인 기업의 사무직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세요. 저는 가보겠습니다.